자, 일반 라식, 올 레이저 라식. 이름이 참 많아요. 칼날을 사용한다, 라식은. 올 레이저는 모든 것을 뚜껑도 레이저를 사용한다. 절편의 두께가 또 차이가 나죠. 절편이 작은 것이 좋죠. 그래서 균일하지 않다, 균일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칼날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냐, 어느 게 좋을까요? 대부분 레이저로 사용하는 것이 절편을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요.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면 또 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답은 아니에요. 그죠? 그 라식 수술 방법은 일반 라섹 또 프리미엄 2데이 라섹을 살펴보면 이렇게 각막 상피를 이렇게 다 벗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벗겨주면 터들터들하게 좀 벗겨주는 거예요. 이 불규칙하게. 회복 기간도 많이 상피를 벗겨내니까 조금 더 4일, 5일 내지 걸리기도 하고, 강제로 많이 벗기니까 또 화학약물로 또 벗기니까 이 부분에도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양안의 눈부심이라든지 또 스스로 통증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는 프리미엄 2데이 라섹이라고 또 최근에 나온 방법이 있어요. 회복 기간이 줄어들었고 레이저로서 상피를 벗기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저로 쏘고 그 뚜껑을 덮어주는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칼날을 사용하느냐 그런 것이 조금 이따 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식은 이렇게 많은 방법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50년도 스페인의 바라크라는 의사가 각막을 뚜껑을 만드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각막 뚜껑이 0.5mm밖에 되지 않는데 가운데 두께가 이것을 0.1mm 그 두께를 절편을 만든다. 포를 뜬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각막 절삭기, 뚜껑 만드는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그 사이에 70년대는 러시아 표도로브 박사가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만들었습니다. 방사상. 이렇게 각막이 있으면 이렇게 딱 깎아준 거예요. 칼집을 내놓으면 각막이 이렇게 칼집을 내주니까 쫙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 의사가 개발한 표도로. 이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대는 트로케린 의사가 엑시모 레이저를 사용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칼로 안 하고 레이저로서. 그리고 그 트로케린 의사가 B6를 회사를 설립해서 레이저 시력 교수술을 시작하게 된 것이 B6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라식 수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쏘는 거. 제가 기업을 하면서 부산의대 교수하고 난 뒤 30년 됐는데 그 당시에 B6 기계를 제가 썼어요. 굉장히 초기에는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기계였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안전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수술이었죠. 단지 의사의 손의 기술이 중요한 시절 B6. 그래도 이 기계가 나온 것은 굉장한 역사였어요. B6라는 기계가. 그때 많은 근식을 있는 분들이 안경을 벗게 되었죠. 모험심이 있었으면 그 모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했죠. 라식과 라섹을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각막 상피만 뚜껑을 벗기고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거, 그죠? 각막 실지를 뚜껑을 만들면서 레이저를 쏘는 거, 그죠? 레이저는 쏘는 건 똑같아요. 각막 깎아 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막 상피만 벗기느냐, 각막 실질 살까지 벗기느냐, 그래서 라식, 이거는 라섹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라섹도 2데이 라섹이라서 또 구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2데이 라섹은 각막을 좀 적게 깎습니다. 그리고 일반 라섹은 좀 더 깎습니다. 라식은 한참 더 깎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라식은 뭐냐? 각막의 뚜껑을 더 크게 만든 거.
라섹은 껍질만 벗기고 수술하는 거. 그러면 각막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게 많죠? 라섹이 많죠. 남아있는 부분이. 각막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 각막이 내피고 이 두께가 많은 것하고 얇은 거가 어느 게 좋냐? 많이 남는 것이 각막이 남은 부분이 두께가 많아야 안전하다. 라섹이 라식보다 많습니다. 안전이 무엇이나 라섹이 안전하다 생각하면 되죠. 왜? 장기적으로 보면은 라섹과 라식은 실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각막 두께가 많이 남는 것이 안전하다 하면은 라섹이 많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그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라식은 각막이 얇으면서 원추 각막이라든지 각막에 변형이 생기면서 또 근시가 다시 재발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드물게 생기기도 한데 라섹은 그런 위험성이 많이 없는 거예요. 물론 라섹도 각막 혼탁이 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험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분도 많이 안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막의 실질이 많이 남는 라섹이 안전하다. 당연히 이 두께가 많이 두껍잖아요. 그죠? 많이 남죠. 이거는 라섹은 별로 많이 안 남죠. 그죠? 물론 뚜껑을 덮으면 차이 없던데 본래 남아있는 각막이 양이 많은 것이 안전하다. 그 안전한 각막이 많은 것은 뭐죠? 라섹입니다. 그럼 라식 수술도 많은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수술 장비들 회사마다 아이라식 이거는 어떤 인테라 다빈치란 기계 회사에서 만든 거, 크리스탈 제트 라식 만든 거, 비주 라식 온갖 라식 기계를 엑시머 레이저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이름을 붙인 것이 라식 수술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주 라식, 아이 라식 어느 것이 좋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좋냐, 삼성차가 좋냐, 포드차가 좋냐,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럼 아이폰이 좋냐, 삼성폰이 좋냐, 어느 폰이 좋느냐, 각자 다 다르죠. 그죠? 폰 어느 것이 좋다, 그런 말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답. 별 차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계가 좋다고 하는 상술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수술 이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섹이냐 라식이냐 그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콘택트 렌즈와 라식을 봅시다. 콘택트 렌즈를 아주 차용 오래 하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수술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각막 절편을 만들거나 하면 또 혈관이 자라들어가면서 출혈이 되기도 하고, 그죠? 소프트 렌즈를 낀 사람들은 이렇게 혈관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제거를 미착용을 하고 혈관을 없애고 난 뒤에 수술해야 안전합니다. 하드는 또 혈관이 있거나 하면 3주에서 6주간 미착용하고 난 뒤에 토포, 각막 형상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각막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서 하면 장기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RGP 렌즈도 안 끼야 되는 거죠.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끼는 사람들은 각막에 혈관이 많이 자라나서 좋지는 않거든요. 콘택트 렌즈를 반드시 빼고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보고 살죠? 안경을 끼고 있다가 각막이 안전해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은 두 번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할 때 안전하게 라식을 받자. 자, 이제 라식 수술 초창기는 PRK를 했습니다. PRK. 그냥 상피를 알코올로 해서 벗겨내고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라섹은 상피를 벗겨내는데 알코올 화상을 입혀서 화상을 입히니까 얼마나 이 알코올을 붓습니다. 이렇게 힘들죠. 이것도 라섹. 그러니까 각막의 상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코올 화상을 입히지 않고 뚜껑을 만들어서 하는 게 라식인데 그 라식을 하니까 각막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뚜껑을 벗기는 방법 중에 브러쉬, 이런 라섹, 또 에피 라섹, 무통 라섹 이런 많은 방법들이 올 레이저 라섹, 크리스탈, 비주, 아마레스 온갖 방법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라섹 이후에 또 스마일 라식이 개발될 거예요. 라섹, 라식 둘 다 단점을 없앤 것이 스마일 라식이다. 근데
스마일 라식이 좋다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과 의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한테 스마일 라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아들이라면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 내부의 각막 실지를 잘라내는데 위에 부분 레이저 자르고 밑에 잘라내니까 그 전체가 두 면이 터들터들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력이 더 깨끗하지 않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라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나 알코올로 화상을 입히는 그 즉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라식, PRK입니다. 그러니까 라식 수술의 장단점을 보면은 라식의 장점은 수술의 원리상 안전성이 가장 높다. 가장 자연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뚜껑이 없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으니까. 그리고 각막의 두께가 가장 적습니다. 수술한 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각막이 가장 많습니다. 안전하죠. 남아있는 각막이 많아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추 각막, 각막이 얇아지면 각막이 앞으로 돌출하는 벽이 원추 각막입니다. 원추 각막. 원추 각막의 발생도 라섹이 제일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조증도 적다. 웨이브 프론트 콘트라 비전 비번지 감소도 적다. 이렇게 안정성이 가장 많은 것이 라섹인데요. 단점은 라섹은 회복이 좀 늦다. 통증도 3, 4일 있다. 현재는 이제 대부분 진통제가 많이 좋아져서 안 아픕니다. 그 시력 회복도 2, 3일 만에 거의 8, 90% 회복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참으면은 라섹이 더 좋죠.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잘 보여야 된다는 사람보다는 평생을 안전하는 것이 중요한, 안전한 것이. 그래서 외출할 때는 또 햇빛을 차단해야 돼. 햇빛 오래 보면은 각막 혼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각막 혼탁 발생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라섹일 때. 그죠? 그래서 안약을 스테로이드라든지 안약을 쓸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라섹이 각막을 절편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각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하죠. 이렇게. 라식은 칼이나 레이저로 각막의 입구문을 수평으로 잘라서 각막 절편을 만듭니다. 절편. 레이저로. 그죠? 각막 절편을 만들고 각막 실진을 밑에 쏘는 거예요. 각막 절편을 잘라서 옆에 붙여놓고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각막을 덮어주죠. 이렇게. 각막을 다시 덮어주면 이렇게 깎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라식은 조직 손상 없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데 라식, 인트라 라식은 펜토 레이저를 써서 절편을 만들 때 조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종이로 태우는 원리죠. 종이를 태워버리면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로서 피부를 절개하면 이 부분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손실이 옵니다. 손실. 칼로 자르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 잘리면서 조직 손실이 없는데 칼로는, 수술 칼은, 레이저는 이렇게 다 타서 없어지니까 조직이 없어진다. 그것이 차이인 거야. 칼과 레이저의 차이점. 조직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조직이 그대로 원상태 그대로 손실이 없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칼이에요. 레이저는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할 때 옛날에는 수술 칼로 착 그렸어요. 깨끗하게 표면이 잘렸어요. 근데 피가 나요. 그래서 또 전기로 소작을 하기도 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레이저로 하니까 레이저 찌지직 하면서 피부 절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풍적인 인기를 쌍꺼풀 수술할 때 만들었지만 지금은 레이저로 쌍꺼풀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수술 라인이 누가 깨끗한가? 수술 칼의 승리였습니다. 레이저로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과 칼로 절개를 하는 것이 누가 깨끗하고 안전할까? 칼입니다. 칼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레이저로 수술해야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 칼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 레이저를 쏘는데 뚜껑을 만드는 것부터 안에 레이저 쏘는 것까지 전부 다 레이저로 하게 될 때 그게 더 안전할까? 물론 안전할 수 있지만은 수술한 면은 더 표면이 거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라식의 장단점,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 통증은 없이 시력 회복도 빠르고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부터 정상 생활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단점은 각막 절편이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딪히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절판이 밀리거나 또 건조증이 신경이 잘리니까 건조증이 심하거나 세균이 자라 들어가거나 각막이 두께가 얇은 경우는 각막 절편을 만들면 각막이 남아있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각막이 두께가 얇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또 눈이 크기가 작으면 기계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을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라식 수술은 장점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단점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라섹과 라식 둘 다 단점이 있습니다.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스마일 라식이라고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라식은 이렇게 전체를 절편을 만들어 줍니다. 전체를 뚜껑을 이렇게 전체를 다 깎은 거예요. 이렇게. 스마일 라식은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절편의 가운데 부분은 포샵을 넣어서 빼냅니다. 이 부분으로. 자,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 뚜껑을 젖혀놓고 이 나머지 부분에 레이저를 쏩니다. 자, 스마일 라식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사이로 빼냅니다. 굉장히 안전해 보이죠. 그 사이에 눈을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또 레이저가 다시 가동하는데 새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채소 절개 각막 스마일 라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있죠. 지금 많이 대부분 다 이 수술로 하고 있는데 수술이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난 뒤에 시력이 어느 것이 잘 보일까이죠. 어느 것이 잘 보일까요? 시력의 질. 스마일 라식이 물론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다른 라섹과 일반 라식과 스마일 라식 비교하면은 라섹의 시력이 가장 깨끗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론상 상피를 벗기면 굉장히 표면이 깨끗해요. 상피가. 각막의 상피를 벗기고 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깨끗한 이 부분에 레이저를 쏘니까 이 표면이 깨끗해요. 라섹은. 라식은 뚜껑을 만들고 레이저 쏘니까 조금 덜덜해요. 스마일 라식은 전체를 다 아래로 다 깎으니까 제일 터들터들하죠. 표면이. 그죠? 그래서 표면이 수술한 면이 가장 깨끗한 것은 뭐라고요? 라섹입니다. 라섹. 그래서 라섹은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불편하다. 빨리 그 다음 날부터 봐야 된다. 성질이 급해서. 그러면 스마일 라식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시력의 질을 따져서 보게 할 때는 스마일 라식이 크게 차이가 좋지 않다. 그죠? 그 스마일 라식의 장단점은 숨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아서 좋다. 절편을 만들 때 부작용 위험이 적다. 채소 절개니까 더 안전하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내부에 원판형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잘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서 다 그 절개를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칼과 같은 이걸 넣어서 다 분리를 시켜야 되면 그 표면이 수술한 내부 표면이 약간 거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술한 시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다 안 되니까. 그리고 고정 장치가 풀리면은 중심 이탈이 발생하고 난시 발생할 수 있다. 빗 번짐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시나 복합 난시나 경도 거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왜?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부작용은 예측이 불허하다. 노화에 따른 부작용도 또 수술비가 고가인 것으로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라식의 장단점, 장점만 강조하고 있는데 단점이 사실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죠? 레이저 실질을 분리하는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수술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니까 이 칼 같은 거 넣어서 다시 분리를 다시 한번 더 해주는 것이죠. 수동으로 더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죠? 이 염도가 어떻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은 이염. 이건 숨은 이염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이게 상업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한테 환자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안과 의사로서는. 그래서 스마일 라식이 그렇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라식이 안 되는 고도근시는 어떻게 할까요? 안내 렌즈 삽입술. 렌즈를 눈 안에 넣습니다. 고도근시 마이너스 10 디옵터. 안기 톡 끼고 있는 분 있죠. 그만큼 그 도수를 각막을 깎으려고 하면은 각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때는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해도 물론 안정성이 있는데 홍채를 구멍을 내서 녹내장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또 조직 손상 수술이 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또 아주 고도근시가 심해서 도저히 힘들다 할 때 이렇게 안내 렌즈 삽입술을 할 수가 또 있죠. 안내 렌즈 삽입술도 장단점이 있어요. 고도근시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각막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습니다. 시력이 질도 높고 회복기간도 최소고 빨리 회복되지만은 비용이 많다. 녹내장이나 백내장도 발생할 수 있다. 난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각막의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수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백내장 수술과 같이. 그래서 렌즈가 눈 안에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시 교정 수술에 주의해야 될 사람, 내가 수술해도 될까? 당신은 괜찮나? 그제? 신경성이 예민한 사람은 수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눈이 불편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생겨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요. 수술하고 나서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눈을 자주 비비면 큰일 나죠. 눈을 자주 비비면 원축 각막이 생기는 사람들. 또 직업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 눈이 필요한 사람들, 사시, 불안이 있는 사람들, 완벽주의, 우울증. 좀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수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눈이 아주 건조증이 나시 부작용으로 생기는데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자체로 또 불편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눈인데 수술하는데 건조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수술하면 더 건조증이 심해진다. 물론 눈물약을 넣고 몇 개월 지나면 대부분 정상이 되지만은 건조증이 있을 때는 약을 넣고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눈부심이 발생해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제일 불편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원상 회복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오랫동안 불빛이 반사되어서 밤에 운전하기 힘들더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편광 안경을 끼라고 하죠. 수술 비적합봉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미국 안과학회 AAO, FDA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수술 비적합봉 근시난시가 진행하시는 분은 하면 안 됩니다. 초고도근시, 근시가 심하거나 원시난시 심하거나 건조증이 심하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추각막, 얇은 각막, 녹내장이 진행하거나 백내장이 있거나 또 감염병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임신 중에는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또 미국 FDA에서는 눈꺼풀염이 있거나 동공이 큰 사람들, 각막이 얇았거나 건조증이 있거나 굴절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FDA에서 하지 말라고 수술하지 말아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다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하면 안 한 것이 안전하죠. 안경 끼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조증, 그죠? 수술 후 수개월 동안 눈물약을 넣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 안경을 끼야 되죠.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요. 걸어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눈이 부딪히면 수술한 부위가 다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눈을 휴식을 취해줘라. 눈을 비비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눈에는 눈 비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술, 담배, 그죠? 연기, 바람을 피해라.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눈에 부딪히면 큰일 나죠. 그리고 자외선 햇볕, 안구를 너무 눈을 많이 쓰는 사람들, 과도한 TV 시청자, 스마트폰 특히 오래 보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이 근시 진행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병력 문제. 라식 수술하고 나는데 군대 갈 수 있을까요? 군대 가서 항공조종사가 되려고 라식 수술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군대는 난으로서 시력 검사를 군대 신청하면서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검 신청을 안 하면 급수 변동이 없습니다. 현역은 공이 시작 전에 수술하고 3개월에 재검사하는데 저 시력 지원생, 시력 교정술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술을 항공기조종사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그리고 근시 난시가 아주 심한 마이너스 5.5 디옵타 이상은 안 됩니다. 그 항공기조종사. 이미 수술 받았다고 하면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무조건 탈락한다니까. 민간 사설 배경학교는 또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공조종사 하시는 분들은 주의 있게 잘 살펴서 수술 합격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수술 언제 할 것인가 결정하면 좋겠죠. 황금근시, 황금이 있네요. 수술하면 안 좋죠. 마이너스 3디옵타 정도 근시는 33cm에서 초점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그냥 안경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돋보기 껴야 됩니다. 가까이 볼 때. 그런 분들은 황금금시 수술하면 멀리는 잘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니까 한 개는 얻는 대신에 한 개는 손해죠. 마이너스 3디옵터 미만 근시도 50cm, 60cm 보는데 경도 근시가 40대 넘어가서 노안이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3디옵터 미만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술을 하라. 물론 멀리 계속 보아야 되는 분들은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리 작업이 많은 사람들은 경도 근시는 돋보기를 없이 바로 볼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돋보기 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상 눈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황금근시는 몇 디옵터 했죠? 마이너스 3디옵터. 자, 공장형 안과. 뉴스도 나오고 막 많이 그렇습니다. 일부 병원들에서 안과에서 수익성만 추구하고 대량 공장식으로 수술하니까 수술 합병증, 수술비 문제들, 수술비는 싸게 하고 대량 수술하면서 부작용이 증가되었는데 10년 전부터 라식 수술 부작용이 증가했었어요. 왜? 공장형 병원이 출연한 시기와 일치하였습니다. 수술하는 의사, 치료하는 의사, 검사하는 의사 또 다 달라요. 누가 책임 있는지도 몰라요. 상시한 검사 없이 수술을 할 수 않겠지만은 책임이 보상되지 않는다. 또 수술이 적응이 안 되는 경우 무리하게 수술하는 안과들이 또 가끔씩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할 수 있는 안과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안과사가 더 안전하다. 공장형 안과는 피해가 속출되어 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고도근시는 라식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안경이 두꺼운 분들 안 하는 게 좋아요. 초고도근시는 마이너스 9디옵타. 왜? 수술하는 각막의 양이 많이 깎아버리니까 각막이 얇아지죠. 또 난시가 높은 경우에도 많이 깎아야 됩니다. 각막을 많이 깎으면 각막에 변형이 오거나 원추 각막이 발생하거나 난시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상당히 많은 것, 각막을 많이 깎는 것이 어느 수술이 많이 깎을까요? 스마일 라식이 제일 많이 깎습니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술인데 가장 많이 깎아요. 절상량이 가장 작은 것은 라섹 에피 라식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요, 환자들은. 스마일 라식은 각막을 많이 깎는다. 각막이 많이 깎으면 남아있는 각막은 적어지죠. 그러면 각막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난시 비율이 많으면 더 많이 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스마일 라식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라식 수술 합병증을 볼까요? 결막과 출혈, 눈을 흡입을 하게 되니까 출혈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원축 각막입니다. 각막이 얇아지면서 각막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은 하드 렌즈나 RGP 렌즈를 껴서 또 보완을 해야 되지만 심한 경우에서는 시력이 잘 나와요. 각막 이식 수술을 해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막 혼탁, 근시 대행, 물론 이런 부분은 경미하지만은 안약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원추 각막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도 있어요. 눈을 많이 비비는 사람들한테
원추각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식 수술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비비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지 말자. 당일 검사, 당일 수술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당일 수술, 당일 검사. 그죠? 3일 뒤에 산동제 효과가 없이 3일 뒤에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식 수술, 본인의 눈은 원리 원칙대로 수술해야 되죠. 라식 수술 후에 세안, 샤워. 세안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그죠? 머리를 감는 것도 가능하지만 눈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또 세균이 있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사우나 찜질방은 1, 2주 지난 뒤에 속눈썹 화장도 안 한 것이 늦게 하는 것이 좋죠. 음주, 흡연, 눈 비비면 눈에 안 좋습니다. 라식 수술 관계없이 눈을 비비면 안 좋아요. 눈에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인공 눈물약을 넣어주면 편합니다. 그죠? 술, 담배가 눈에 안 좋으니까 담배 연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한테 난시가 많더라. 원추각막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안전한 라식은 무엇일까요? 수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자. 검사 결과에 따른 수술 여부, 안전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자. 의사와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죠. 수술하고 난 뒤에 의사의 책임 관리. 그죠? 이 의사는 수술하고 저 의사는 눈 보고 다른 의사는 상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한 라식, 대량 공장식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한 라식은 뭘까? 1992년도부터 한국에서 시작한 라식이 PRK, 라식, 에피라식, 인트라식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안전한 라식은 시력 여부가 회복 속도를 너무 중요시하니까 안전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 속도 빠른 시간보다 다음날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라섹이 기본 방향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알코올 없는 수술이 중요하다. 라섹이, 에피라식이 가장 안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술이 있지만 인트라라식, 스마트라식 많습니다만은 라섹의 기본이 가장 안전하고 각막의 두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안전한데 알코올 하지 않는 라섹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보고 아들한테 무슨 수술 하겠습니까? 에피라식, 라섹.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라식이 2024년도에는 2데이 라섹이라는 수술이 또 나오기도 하고 5초 라식, 에피라식 다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피라식이 2000년대 초에 개발됐는데 이게 변형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쓰지 않는 라섹, 에피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2데이 라섹이라고 또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5초 라식. 그래서 상피를 벗겨내고 알코올을 하지 않으면서 레이저로서 상피를 벗기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지만은. 그래서 안전하게 상피만 벗겨내면은 그 면이 깨끗한 표면에 레이저만 쏘고 다시 그냥 상피가 자라면은 3일 만에 4일 만에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라식은 에피라식이다. 알코올 하상이 없습니다. 에피라식은 하상이 없어요. 기계를 안 하기 때문에 눈의 압력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브러쉬를 쓰면 눈이 깨끗하지 못해요. 미세날로서 각막의 상피를 벗겨냅니다. 마취는 안양 마취 세부만 하면 되죠. 알코올 라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막 윤부에 하상을 주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손상이 가니까 상피가 안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 사용하지 않고 마취만 하고 각막 상피를 벗겨내는 수술 에피라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코올 하상이 없는 것이 에피라식이죠. 줄기세포 손상도 없고 라섹 입에서 통증도 없고 상피 재생을 방해하는 것도 없고 상피 없는 것이 더 빨리 치유를 하더라. 그죠? 뚜껑 덮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각막 상피도 덮지 않는 것이 안전하더라. 그래서 30년 동안 가장 안전한 수술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에피라식이 안전합니다. 5초 에피라식이죠. 그래서 상피만 그냥 벗겨내요. 간단하게. 이게 의사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쏘니까 가장 시원하면서 알코올 하상이 없으면서
가장 상피가 빨리 자라면서 수술 통증은 마치 통증제를 넣으니까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장 100% 수술 표면을 원형 그대로 수술하는 것이 에피라식이다. 수술하는 표면이 가장 매끈하죠. 물론 또 다음날 바로 보여야 될 사람들, 1.0을 보여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0.8 이상 나오니까 생활에 불편함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알코올 하상을 하지 않는 각막의 스템셀을 하상을 입히지 않는 이런 수술이 가장 안전하다. 라섹의 가장 수술 기본이 안전합니다. 라섹 프리미엄 에피라식 어떻게 좋냐? 라섹은 차이점이 뭘까? 라섹은 각막 표면, 라섹은 각막 실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막이 두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하죠. 어떤 수술이 가장 안전할까요? 안과 의사 자신이 자녀에게 수술을 한다 하면은 라섹을 할까 라식을 할까? 저는 딸한테 라섹 수술을 해줬습니다. 에피라식 수술을. 아들한테도 에피라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에피라식. 안전해요. 세상의 어느 안과 의사가 자식한테 가장 안전한 수술을 해줄까? 그죠? 각막을 많이 남겨두는 수술을 해주었죠. 알코올 하상이 없는 에피라식. 장기적으로 각막 안전이 가장 제일 안전이 높습니다. 수술 기계 차이 있을까요? 수많은 수술 기계가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기계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차이는 뭐냐? 알코올 하상이 없는 라섹이 안전하다. 각막 혼탁은 라섹과 라섹 수술에 각막 혼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각막 혼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햇빛을 많이 안 봐야 되죠. 안경을 써야 되죠. 선글라스를. 그러면은 각막 혼탁은 대부분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면에 칼과 레이저 어느 것이 깨끗할까요? 제일 안전한 수술은 뭘까요? 칼이 깨끗합니다. 정답. 에피라식은 알코올 하상이 없죠. 그죠? 안과 의사가 정밀한 일을 하는 아들한테는 어떤 수술을 해줄까? 에피라식. 라섹의 일종, 알코올 하상이 없는 라섹이 에피라식입니다. 간단한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라섹과 에피라식과 인트라라식, 프리미엄 라섹, 온갖 수술 방법을 다 했던데 온갖 수술 기계에 따라서 이름도 다 다른데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라식. 이제는 라섹과 라식의 장점을 합친 에피라식, 또 인트라라식. 그죠? 수술은 안전이 제일 1번입니다. 1번. 안전. 왜? 정상적인 눈, 정상적인 각막을 수술하는데 100% 안전하게 수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안전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눈의 변화가 없는 상태의 수술, 이 수술을 하는 것이 라식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가장 안전한 수술을 환자한테 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40년, 50년 쓸 가장 안전한 수술을 당장 며칠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수술을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지킬 수 있는 100세 시대에 중요하죠. 전신철량, 안구구백량. 오늘은 라식 수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0년 된 안과 의사 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